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민주당의 전당대회, 전당대회인지 쩐당대회인지 돈봉투 파문,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정치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그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를 했었죠. 그쪽에 이낙연 대표도 출마하고 홍영표 등등 여러 명이 출마했었는데요. 그때 4.4 5위빈이 뭐이니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0.52%가 차이로 간신히 이제 당선을 돼서 당대표가 됐었죠. 그쪽에, 그러니까 2021년도 5월달 겁니다. 그때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두 번 했어요. 21년도 5월달인가 그때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였고 10월달에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월 그 당대표를 뽑는 당대표 선거 때 얘기입니다. 저는 그 송영길 그 전 대표 전 잘 압니다. 원래 송영길 그 대표는 부평에서 그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부평에서 있었는데 91년도 그때 민선 초대 시의원 선거 때 그때에 출마했다가 이윤환 의원한테 떨어졌죠. 시의원 때 떨어지고 이 의원이 이제 이윤환 의원이 시의원 당선되고 저는 그때 서구에서 성남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때 시의원 안 나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안 나가면 그땐 평민당이 좀 셌잖아요. 민주당 전에 평민당한테 자리를 뺏긴다. 그래서 중앙 쪽에서 상당히 출마를 권유해서 그때 출마해서 당선됐었죠. 그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는 계양으로 갔습니다. 원래 제가 계양 출신인데요. 계양에서 저희는 부모 대대로 살아왔잖아요. 할아버지 대도 살아오고 거기서 살았었는데 제가 서구에 와서 현대에 있다 나와서 서구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서구에서 건축업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는 서구에서 출마를 했죠. 근데 송영길 의원이 계양으로 가서 계양에 전혀 연고도 없고 저기도 없는 데죠. 그런데 계양으로 가서 그때 송자 그 대학 총장이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국회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계양 그 을 지역이 송영길의 아주 텃밭으로 만들었죠. 여기 이제 그 이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야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송영길이가 몇 번 당선되고 또 인천시장도 출마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시장도 했죠. 그런 거 연계로 지역사회에서는 잘 압니다. 그 이후에 송영길 대표도 인천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큰 거죠. 그래도 당 대표까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시장 나올 때는 또 이름을 송트남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베트남에서 그 여성과의 성추물 문제 그 문제로다가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시장 나왔을 적에.
여하튼 이랬었는데 이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왔을 적에 그쪽의 이 얘기입니다. 그쪽에 어, 그 수자원공사 그 감사가 돈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돈을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중간 그 일을 한 것이 송영길 그 측근으로 있던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이 이제 그런 일을 전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이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해가지고 검찰이 그 핸드폰을 갖다가 풀어보니까 통화 기록이 한 3만 개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2천 개가 통화 기록이 정치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문제가 다 들어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돈을 전달을 하라 그래가지고 전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생생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현재 이제 수사를 하는데요. 송영길 의원이 되면서 사무총장을 그 윤관석 그 의원을 인천이에요. 남동구 인천에 윤관석 의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성만 그 의원 부평이죠. 부평 갑지구죠. 부평에 이성만 의원을 또 무슨 위원장을 시키고 인천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중요직을 넣고 이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평에 있는 이성만 의원도 뭐 잘 압니다. 그 사람도 원래 그 전에 그 부평에 청장하던 그 송미영 여자청장이 있다가 국회에 그 전국구 의원으로 가서 있다가 국회에 나오려고 했을 적에 그쪽에 해서 이성만 의원이 부평에서 당선됐죠. 홍미영 그 청장도 제가 아주 잘 아는 뭐 시의원 후배이고 그런데요. 그 홍미영 그 청장이 사람이 똑똑하죠, 여자가요. 이렇게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이 이렇게 이런 부정한 데 연루되고 그런 쪽에는 좀 그래도 거리가 먼 그런 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 그 전 대표가 단장될 때 돈을 돌렸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4명은 확실히 뭐 몇천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뭐 10명이 더 걸렸다. 19명이 걸렸다. 또 뭐 20명이 해당된다. 또 지금 뭐 40명이 돈을 받은 게 있다. 뭐 그런데 원래 그 야당이 참 그 검색에 이 돈거래 이런 것들은 그 참 맑아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이 돈에 대해서 돈에 그 선거 때 돈에 움직이는 것이 야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인지 요즘에 뭐 말들을 쩐당대회다, 돈당대회다, 뭐 이렇게 말들 합니다만, 여하튼 그 전당대회 때 송영길 대표가 지금 프랑스에 파리 가서 있는데 뭐 7월 달에 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그 기자와의 그 대담에서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이 그렇게 한 건 자기는 전혀 몰랐다.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참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몰랐다. 원래 그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다 무조건 구속이 될 때까지 문 앞에 들어가도 몰랐다. 나는 아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왜 진작에 검찰에 조사할 때 조사를 해서 그 즉시 이렇게 발표하지 여지껏 있다. 뭐 여당에서 국면 전향 그런 뜻으로 지금 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아니냐.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는 뭐 야당들은 뭐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그 당 대표의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 오늘도 재판부에 뭐 재판에 걸리는데 나간다고 그렇게 하더만요. 유동기하고 대질 신문 한다는데 뭐 어떻게 구체로 나오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번 이 사건은 그렇게 그 야당이 얘기하는 정치 탄압 이전에 이 돈봉투 이 돌론 이 돈봉투 사건은 아마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루된 사람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뭐 다른 계통으로도 하고 왜 그러냐면요. 그 지구당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힘을 받고 표를 받으려면 그 일부에 있는 사람들만 돈 봉투로 돌려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못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그 전에 저도 야당에 있어봐가지고 좀 아는데요. 그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몇 사람 일부만 그렇게 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16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라 그러면요, 뭐 거의 여하튼 얼마가 됐든지 거머비가 얼마가 됐든지 하여튼 돈이 오가세라고 봅니다. 검찰이 이제 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게 더 나오겠죠. 하여튼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뭐 10여 명이다, 뭐 11명이다, 뭐 2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일파만파로 해서 민주당을 완전히 아주 박살내는 정치권에 아주 큰 회오리가 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재명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당내 의원들 조차도 송영길이가 직접 이거는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느 또 조홍천 의원이가는 검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 그래서 선제적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이번에 이거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당 대표로 나왔던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계열, 문재인 쪽에서 나왔던 사람들과 이재명 측에서 나왔던 사람, 또는 중도 쪽에서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그 21년 당 대표 그때 선거 때 문제로 상당히 갈등이 심해지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물론 야당은 어려울 때 잘 뭉치는 그런 습성도 있지만 민주당이 갈라질 것이냐 이렇게 되고 지금 이낙연 전 대통령 후보로 그때 경선에 나왔던 이낙연 의원이 지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설 건가 하는 것도 귀추가 주목되죠. 또 문통은 어떻게 문통파에 있는 문통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아마 민주당 당내를 상당히
갈라치기, 상당히 그 파벌 싸움이 그런 것이 아주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부터 계속 조사하고 뭐고 끌고 가서 올 연말까지만 끌고 간다고 한다면 내년 선거는 민주당은 필패가 됩니다. 이재명 사건도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뭐 문통에 그 관계되는 사람들 뭐 탈원전 사건이라든지 뭐 울산 선거 이런 문제 또 그 아직도 지금 조사가 남았잖아요. 하여튼 검찰이 엄청나게 바쁘게 생겼어요. 뭐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건이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나 야나 정치가 아주 완전히 개혁돼서 돈과는 멀고 또 특권은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 국민의 대표 그런 의원상을 보이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위 고라를 막론하고 아주 투명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사법부는 이런 데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완전히 법대로 완전히 판결을 해서 그래서 이 정치권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사법부의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사법부가 아주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그래서 판결을 적에 아주 중형으로 무게 있게 아주 그냥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국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들은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인원을 더 많이 보강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빨리 그 사법부에다가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뭐 전당대회, 돈봉투, 야 정말 뭐 정치권이 돈이 뭐 움직이고 돈이 도는 거 여러분 뭐 다 지금 현재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같이 아주 꼼짝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부총장의 그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것이 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 뭐 그것만 가지면 딱딱 찍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이번에 정치적으로 좀 아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했던 이정근 사무부총장입니다. 지금 아마 지금 아마 참 어이가 없을 겁니다. 뭐 이 녹음이 뭐 쌩쌩한 녹음이 다 들어있던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목소리가 쌩쌩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 다 돌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민주당에 아주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지금 현재 송영길 전 대표 참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을 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을 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매일 조그만 일에도 그래도 처벌받잖아요. 뭐 심지어 뭐
음주운전했다고 처벌받고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시한 것, 조그만 것들도 이렇게 처벌받고 있는데 법을 공부했는데 이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돈 돌려가지고 뭐 선거에 당선되고 뭐하는 이러한 계획이라면 이 정치는 후진국 나라의 정치고 썩은 정치입니다. 썩고 골마 터진 이런 정치판은요 싸그리 도려내야 됩니다. 그 도려내는 건 누가 도려내느냐? 검찰이 조사를 해서 재판부에서 도려내게끔 판결을 때려야 됩니다. 아주 중형으로 때려야 됩니다. 오늘 저녁엔 그래서 이 민주당의 2021년도 5월달에 전당대회, 뭐 전당대회라고 얘기합니다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후진 정치하는 나라 이런 국회의원들 우선 100명만이라도 줄여서 2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불체포 그 특권 반드시 내려놓는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는 아주 새로운 새 시대 새로운 그런 인물들이 국회에 나가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앙TV의 권중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